안녕하세요, 필름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정말 굉장한 렌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라오와 10mm f2.8 제로디 렌즈입니다. 제가 인테리어, 촬영법 등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 영상 질문들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바로 렌즈 추천인데요. 제가 대부분은 1635를 추천드리는데 왜냐? 범용으로 사용하기 가장 좋으니까. 자, 근데 간혹 가다가 16mm보다 더 넓은 화각의 렌즈를 추천해달라는 문의가 많아요. 자, 그때마다 저는 소니 1224 그리고 라오와 12mm 렌즈를 추천드립니다. 혹은 소니 14mm GM 정도? 자, 그런데 소니 1224는 정말 가격이 사악하죠. 진짜 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라오와 12mm 렌즈를 추천드리는데, 추천드리면서 항상 추가 코멘트를 남겨드리는 게, 렌즈는 정말 추천드리지만 MF 렌즈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데 이번에 출시한 라오와 렌즈는 2mm가 더 넓어진 10mm 화각의 라오와 렌즈 최초 AF 렌즈입니다. 자, 라오와 AF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자, 렌즈 스펙부터 설명드릴게요. 화각은 풀프레임 기준 10mm, 그리고 조리개는 f2.8 고정 조리개입니다. 그나마 꽤 밝은 조리개죠. 렌즈 구조는 9군 15매로 2개의 비구면 3개의 초저분산 렌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F 모터는 스태핑 모터를 채용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모터가 탑재됐죠. 자, 무게는 약 420g, 그리고 마운트는 소니 FE 마운트, 니콘 Z 마운트, 캐논 RF 마운트, 그리고 L 마운트, 이렇게 총 4가지 마운트로 출시가 됐습니다. 한 가지 마운트로만 출시하지 않고 다양한 마운트로 출시하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크기 또한 컴팩트해서 어떤 바디에나 잘 어울리고요. 짐벌 촬영하기에도 좋은 크기입니다. 옆쪽에 AF, MF 변환 버튼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버튼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포커스링이 아주 크게 위치해 있고, 포커스링은 메탈 재질인지 소리가 조금 달라요. 다르죠? 네. 이쪽은 메탈 재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링의 움직임은 막 휙휙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저항감이 있어서 컨트롤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이게 부드러운 감도 자체가 우리가 유압 삼각대 움직일 때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꼭 진짜 유압 삼각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화각은 130.4도로 현존 렌즈 중 가장 넓은 수직 수평 정렬 가능한 광각 렌즈입니다. 초광각 렌즈죠. 자, 처음 렌즈를 카메라에 마운트하고 딱 켜는 순간 와, 시원시원하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넓은 화각을 보여주는 렌즈입니다. 자, 16mm와 비교한 영상인데 광각이라 그런지 6mm 차이인데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자, 단순히 옆으로만 넓어 보이는 게 아니죠. 좌우, 위아래 진짜 시원시원하게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초광각이다 보니 앞뒤로 움직이는 영상의 속도감도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죠.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또 좋을까요? 드론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겠죠. 넓은 화각의 속도감이 굉장히 빨라 보이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넓은 화각을 보여주는 렌즈는 대부분 왜곡이 좀 심하거나 혹은 어안 렌즈처럼 동글동글해 보이는 게 많죠. 라오와 렌즈는 제로디 기술을 적용해서 곡선 왜곡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게 가장 놀랍고 이 렌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렌즈 자체가 이렇게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극 주변부의 늘어짐 현상은 당연히 좀 보이는 거지만 중요한 건 중앙부죠. 우리가 광각 렌즈의 왜곡이라고 한다면 중앙부 부분에 대부분은 왜곡이 생기죠. 근데 라오와 렌즈는 왜곡 보증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왜곡 억제를 잘 해줍니다. 이런 직선들 위주로 보시면 확실히 왜곡이 없다라는 게 보이시죠? 액션5와 비교했는데 액션5는 제가 초광각 모드로 놓고 이렇게 세팅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화각에 손실이 있을까봐 스테디 락 플러스도 켜지 않았어요. 자, 액션5보다 더 넓게 표현되고 지금 보시면 액션5는 중앙부에 약간 오목하게 왜곡이 있지만
라오와 렌즈는 역시나 왜곡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차량 안에서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사용하기 좋은 렌즈입니다. 좁은 차량 안에 설치해서 실내 전체를 비춰주고 이렇게 거치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와 무게 때문에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f2.8이기 때문에 차량 실내 광량 확보에도 좋기 때문에 자동차 리뷰 하시는 분들한테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가 13mm GM을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사실은 원래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녹화까지 다 하고 그냥 뭔가 좀 제 마음에 안 들어서 공개를 안 했거든요. 13mm GM과 비교를 했는데도 라오와의 왜곡 억제는 거의 탑티어급입니다. 무려 4mm나 차이 나는데도요. 자, 소니의 AF가 1000상계라고 한다면 라오와는 왜곡 억제가 1000상계급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건축물, 인테리어 촬영 등 짐벌 촬영에도 안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해줍니다. 자, 10mm 초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핸드헬드로 촬영을 해도 흔들림을 잘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렌즈를 가지고 인테리어 촬영을 했는데 사실 영상으로 담아내다 보니 왜곡이 있더라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촬영도 많이 하고 편집도 많이 하기 때문에 왜곡이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편집하다가 정지화면도 많이 보니까요. 그런데 라오와 렌즈는 왜곡에서 완전히 벗어난 광학 설계의 완성형 같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100%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현존하는 렌즈 중에서는 가장 수평 라인, 직선 구조물, 수직 기둥을 기하학적으로 가장 잘 유지해주는 렌즈가 아닌가 합니다. 왜곡 억제는 사실 이만하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다음 중요한 게 해상력이겠죠. 사실 라오와 렌즈는 오랜 기간 렌즈를 만들어 온 회사고 가장 잘 만드는 게 마크로 렌즈죠. 그래서 해상력 또한 렌즈를 처음 받아봤을 때부터 사실 걱정은 안 됐어요. 자, 우선 촬영한 푸티지를 보시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색감인데 색감이 청량하면서 아주 깔끔한 색감이라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f2.8에서 중앙부는 선명하고 디테일 또한 살아있습니다. 주변부 화질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초광각이다 보니 조리개 최대 개방에서 주변부에 약간의 비네팅이 보입니다. 10mm 화각이기 때문에 비네팅이 존재할 거라는 예상은 당연히 했습니다. 자, 하지만 F4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주변부 화질과 비네팅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전체 프레임을 사용하는 데는 무리 없습니다. F5.6에서는 전체적인 균형감이 최고조로 올라가고 F8에서 풍경 촬영에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 영상 팁을 설명할 때도 F4 이상으로 조리개를 가져가는 게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F2.8이라는 조리개는 저조도 환경에서도 꽤나 깔끔하게 영상을 담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욕실이나 드레스룸에서도 광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화각도 넓어서 이런 좁은 공간을 담아내기에도 좋습니다. 16mm와 비교하면 이 정도의 화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케의 형태가 되게 특이해요. 조리개 최대 개방인 2.8에서는 원형 보케를 보이지만 조리개를 조이는 순간 오각형 모양의 보케로 바뀝니다. 저도 이런 보케는 처음 보는데 되게 특이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라오와 10mm 렌즈의 또 다른 장점은 ND 필터 장착이 가능합니다. 자, 기존 초광각 렌즈들은 렌즈 알맹이가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ND 필터 장착이 불가능했어요. 라오와 12mm는 필터 장착이 아예 불가능했고 소니 14GM 그리고 1224 렌즈는 후면 젤 필터를 사용해야 장착이 가능했는데 후면 젤 필터는 가변형도 안 되고 그리고 매번 장착 시마다 렌즈를 빼야 하기 때문에 엄청 불편했죠. 제가 소니 M4 광고 때문에 그 소니 측에서 2470GM2랑 그때 13mm GM을 대여받아서 사용했는데 13mm GM으로 촬영을 하는데 필터 장착이 안 돼서 상당히 난감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라오와 10mm 렌즈는 경통을 렌즈 알맹이보다 조금 더 앞으로 빼서 필터를 장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필터 구경은 77mm고 여기 후드를 빼서 장착하시면 됩니다. 자, 해상력 부분은 소니 1224 GM 렌즈 대비해서는 주변부 해상력이 살짝 낮아요. 자, 근데
가격과 무게 그리고 필터 장착의 호환성을 고려하면 영상용으로는 손색 없는 수준입니다. 다음은 색수차 억제력인데 f2.8에서도 색수차는 거의 없습니다. 제어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컨트라스트 경계선에서도 후처리 없이 활용이 가능하고 과학적으로 설계된 초저분산 렌즈 3매 덕분인 것 같고요. 프리즘 효과로 인한 퍼플 프린지 그리고 그린 테두리 등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라오와는 저희 마크로 렌즈를 잘 만들던 회사라서 이런 색수차 억제는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색수차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플레어와 고스트 현상을 살펴봤는데 f2.8 최대 개방에서 중간 수준의 플레어가 발생합니다. 완벽하진 않고요. 역광인 상태, 강한 태양광을 직면했을 때 약간의 고스트 패턴이 발생합니다. 다층 코팅이 적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억제는 안 됩니다. 아무래도 이 렌즈가 동글동글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시네마틱 영상에서는 역광 연출 시 유기적이고 자연스러운 플레어를 일부러 활용하는 장면도 있어요. 시네마틱한 느낌을 살리려는 영상 제작자들은 오히려 플레어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하나만 보는 것 같아요. 플레어가 지저분하게만 안 들어오면 땡큐다. 자, 그리고 대망의 AF 성능입니다. 모터는 스태핑 모터를 사용했고 스태핑 모터는 조용하면서 부드러운 구동이 되기 때문에 영상용에 적합합니다. 실제 사용했을 때도 AF 소음은 거의 없었어요. 다만 잘 쓰진 않겠지만 F22 조리개를 최대로 조였을 때는 약간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지금 잠깐 들어볼까요? F2.8이고요. 소음은 진짜 거의 없어요. 근데 F22까지 제가 한번 쪼여볼게요. 약간 들리면서 손에 진동이 살짝 느껴져요. 그냥 영상 촬영할 때도 마이크 쪽으로는 소음이 전혀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소리가 없어요. 네. AF의 정확도는 광각임에도 인물 얼굴 인식 AF가 정말 정확합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좀 놀랬어요. 초광각이기 때문에 얼굴 인식이 잘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눈 추적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속도 테스트를 했을 때 소니 FX3 그리고 M4 그리고 GV-E1으로 테스트했는데 그 기준으로서는 정말 빠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워블링 현상도 거의 없었고요. 근데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해요. 제가 3주간 사용하면서 두세 번 정도는 워블링 현상을 겪었기 때문에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거의 없습니다. 기존 라오와 렌즈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AF 부재가 해결이 됐고 그로 인해서 짐벌, 브이로그 등 수동 초점에 손을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촬영에서의 카테고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다양한 촬영에서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단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리개 최대 개방인 f2.8에서 비네팅이 보입니다. 근데 엔티피트를 장착하게 되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게 단점입니다. 하지만 10mm대 초광각 치고는 사실 이 정도면 양반이긴 한데 그래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단점입니다. 두 번째, AF 성능이 하이엔드급 렌즈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처음 AF를 도입한 거라 그만큼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제가 소니 렌즈만 사용하다 보니까 체감상 비교가 되는 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라오와 렌즈의 AF 성능이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하이엔드급 렌즈에 비해서 떨어진다라는 거 아시겠죠? 왜곡 없는 10mm대 초광각 렌즈, 짐벌 촬영에 최적화된 가벼운 무게와 컴팩트한 크기, 초광각이지만 필터 사용이 가능한 호환성, 소니 GM 라인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고성능 광각 촬영을 실현할 수 있는 무엇보다 라오와 최초의 AF 렌즈입니다. 제가 리뷰하면서 적극 추천이란 말은 잘 안합니다. 이런 분들이 쓰기 좋은 렌즈입니다. 쓰기 좋은 장비입니다. 라고까지만 하는데 이 렌즈는 특히 건축 촬영, 풍경 촬영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세요. 괜찮습니다. 저 한번 믿어보세요. 저도 이거 곧 살 겁니다. 사실 초광각 렌즈라는 게 특정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면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사용할 때도 많지 않고요. 그런데 저는 인테리어 촬영을 주로 하기 때문에 사용해보고 체감이 강하게 됐습니다. 마음에 드는 렌즈였습니다. 거기다가
AF까지. 자, 여기까지 라오와 10mm f2.8 제로디 렌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브이로그, 건축, 인테리어, 여행, 풍경, 차량 실내 리뷰, 드론 촬영 등 왜곡 없는 시네마틱한 초광각의 매력을 라오와 10mm f2.8 제로디 렌즈로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이 초광각 렌즈를 구매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